주단천하 결국에는 행복. 안녕하세요, 주식강사 유튜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카카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하는 것은 당연히 불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행복하기 위해서죠. 근데 생각해보면 주식이 참 이런 어떤 고통의 순간들이 많습니다. 예전에도 카카오가 이런 어떤 하락의 고통의 순간들이 있었죠. 하지만 결국엔 이 하락의 고통의 순간은 결국에는 상승의 행복의 어떤 시간이 올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시간을 견뎌내는 거죠. 보면 이런 어떤 하락에 대한 부분은 결국엔 지나고 보면 되게 싸게 살 수 있었는데 뭐 이런 어떤 생각이 드는 이 주식이라는 게 참 하다 보면 굉장히 좀 오묘한 그런 어떤 부분이 많이 있다. 뭐 요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카카오가 저것 좀 돌파했다니까 에어컨 틀어야 되겠다. 에어컨비 걱정 안 해도 되겠지? 자, 대차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좀 나와주는 모습과 함께 대차가 조금 뭐 이렇게 증가했었던 이런 어떤 부분이 되겠고요. 자, 공매도에 대한 부분 살펴보면요. 1.57, 1.79 이렇게 해서 1.47 요런 어떤 매매 비중에 대한 부분이 다시 한번 뭐 줄어든 공매도가 줄어졌다는 거 굉장히 좋죠. 공매도 뭡니까?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애들, 나쁜 애들이죠. 예를 들면 요런 어떤 애들이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애들이 다 그런 애들은 아닌데 대표적으로 보면 황소는 주식시장의 급등을 상징하는 동물이죠. 곰. 나 곰매도야 곰매도. 나 물속에 들어왔죠. 이거 물속에 들어왔냐? 물속에서 이렇게 나와. 그래서 곰은 그렇다. 자, 보면 글로벌 꿈을 키우는 카카오 비밀 병기는 컨텐츠다. 그래서 북미 쪽으로 들이대고 홍콩 쪽으로 있고 아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일본. 그래서 계열사를 확장하는 방식으로 몸짓을 불려온 카카오가 글로벌 진출 폭을 넓히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컨텐츠 분야의 확장이 눈에 띄고 컨텐츠는 카카오의 글로벌 진출 핵심 전략 중의 하나로 카카오는 해외 컨텐츠 계열사를 발판으로 국민 메신저를 넘어 글로벌 플랫폼으로 해서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는데 플랫폼 하면 뭐 정확한 워딩은 잘 아직도 좀 와닿지는 않더라고요. 확장되는 노랑 생태계의 핵심은 컨텐츠다. 그래서 카카오가 계열사가 158개, 야, 158개고 해외 계열사를 포함한 수치고 지난해 1분기 비교하면 석 달 만에 신규 계열사가 19곳 카카오 생태계로 이렇게 편입한 그런 어떤 부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보면 새롭게 이름을 올린 계열사의 면면을 보면 컨텐츠라는 컨텐츠 기업이 이게 돈이 되나 봐. 그래서 태국 소재 컨텐츠 제작사 공급자 스튜디오 피닉스. 야, 피닉스. 정말 어떤 불사조 피닉스 그런 느낌. 스튜디오 오렌지. 오렌지 맛있어. 근데 먹다가 쉬어. 막 그런 어떤 느낌. 자, 신규 계열사로 추가 됐다. 그래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지분 49%를 들고 있는 구조로 2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의 아시아 자회사로 이렇게 편입을 했다라는 점. 그래서 카카오는 컨텐츠 분야의 글로벌 기지를 속속 구축해 왔고, 자, 일본은 카카오 확장 전략의 요충주 중 하나로 일본 웹툰 시장에서 가장 큰 시장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피코마를 주 무대로 사업을 확장하겠다. 이런 부분. 형들아, 이렇게 결국에는 이 컨텐츠에 대한 부분은 뭐 해외에서 금방금방 판매될 수 있으니까 보면 주식거래소에서 좀 글로벌적으로 놀아볼까. 제 영어가 안 되는데 어떡하지? 아무튼 올해 초에 카카오 재팬을 통해서 일본의 컨텐츠 합작법인 세르파 스튜디오를 설립했다. 야, 세르파 스튜디오. 그래서 국내 굴지의 웹툰 사업자의 대원 미디어와 손을 잡고 이에 더해 카카오는 일본 대표 컨텐츠 기업 카도카와 대주주에 올라서면서 시장의 지배력을 이렇게 강화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다라는 점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자, 중국과 동남아시아 시장도 놓치지 않았고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를 통해서 홍콩 법인을 세우면서 중국 진출 교두보를 이렇게 좀 마련을 했다. 그래서 카카오는 중국 현지 기업 텐센트 등과 지분 제휴 관계도 이어지고 있고 지난해 기준으로 텐센트는 카카오 페이지 지분의 10.47%를 보유하고 있고 동남아시아 시장도 공략 중이다. 그래서 카카오는 지난해 2018년 인도네시아 1위 웹툰 사업자 네오바자르를 인수를 했고 올해 설립한 카카오엔터 아시아와 시너지가 상당히 있다. 뭐 이런 어떤 점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글로벌 행보는 북미까지 도달을 했고요. 그래서 웹툰 플랫폼 타파스와 웹소설 플랫폼 랜드쉬를 인수한 것. 그래서 타파스는 북미 시장에서 한국 웹툰을 알리는 병창기지의 역할을 하는 건 물론이고 타파스트리라는 작가 커뮤니의 프로그램도 활발히 운영하면서 사업 확장에 나서고 있다. 야, 이런 부분이 형들아 굉장합니다. 보면 글로벌 계열사 편입의 투자 영역, 야, 카카오 재팬, 카카오 재팬 이럴 때만 해도 뭐 자회사가 별로 뭐 실적이 좀 안 좋다고 뭐 그런 어떤 얘기 너무 많이 나왔는데, 야, 참 대단한 기업입니다. 가장 크게 성과를 가시화내고 있는 게 일본 쪽에서 일본은 컨텐츠 분야의 웹툰 시장성이 가장 높다는 것을 카카오가 잘 이렇게 공략을 한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만화 사업 시장이 가장 높은 데가 일본에서 제대로 어떻게 바짝 땡긴, 그래서 지난해 웹툰으로 대표되는 일본 전자책 만화 판매액이 3조 5,804억 원, 야, 31.9, 대단합니다. 그래서 카카오 재팬은 피콤마는 지난해 5월 일간 최대 거래액이 45억 원을 돌파했고 매출도 지난해보다 한 2배 성장하면서 순항 중이다. 뭐 이런 어떤 부분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한류 콘텐츠 인기가 높은 동남아시아 시장은 영상과 출판물의 모두를 공략을 했고 한국 드라마와 예능 콘텐츠 인기가 뜨겁고 웹툰 출판물 시장의 잠재력이 굉장히 높다. 이런 점을 얘기를 이렇게 해주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에서 결국에는 카카오가 북미와 컨텐츠 사업 규모가 가장 큰 곳, 그래서 글로벌 플랫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매력적인 거, 한국컨텐츠진흥원이 발간한 2020년 해외 컨텐츠 시장 분석에 따르면 미국 컨텐츠 시장이 한 1018조 원. 야, 형들아, 우리 미국으로 들이대자. 보비야. 커피 한잔 하세요. 카카오는 보면 엄청난 뛰어난 기업이야. 보면. 중국은 2위로 시장 규모가 3,508억 408조 원에 이르는, 야, 중국도 408조. 근데 미국이 확실히 많네. 그래서 미국 시장이 2024년 연평균 2.35의 성장성을 기록하면서 1143조 원 이렇게 규모로 성장할 것이다. 그래서 카카오가 앞으로 굉장히 뭐 뛰어난 기업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보면 사람들이 주식과 증시에 대해서 정말 역겨움을 느끼게 만드는 증시 침체 후에, 예를 들면 뭘까요? 이런 어떤 박스권, 우리 코스피가 박스권 10년이었잖아. 그러면서 바닥 만드는 게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폭발적으로 나는 침체 이후에 언제나 과거의 모든 상처를 다 잃어버리고 불나방같이 증권시장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런 어떤 시간이 온다. 그죠? 근데 지금은 뭐 비트코인 오르고 부동산 오르고 뭐 주식시장 오르고 막 이러는데 결국에는 자산의 어떤 순환매가 돌 거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다 오르고 있지만 결국에는 주식시장에서 아주 큰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이, 우리 증시가 뭐 만 포인트도 갈 거라고 난 생각하는데, 얘들아. 저거 좀 돌파 당연히 하지, 코스피는. 그래서 코스피 전고 좀 돌파하고 카카오도 전고 좀 돌파하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성장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앞으로도 굉장히 도움을 가까이 좋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은 충분히 된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기관들이 이렇게 또 잡아주고 있지 않습니까? 기관들이 이렇게 잡아주고 있고 투신도 잡아주는 이런 어떤 부분이 되기 때문에 카카오는 뭐 고민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점을 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형들아. 자, 카카오는 결국에는 20만 원도 넘어가는 기업입니다, 형들아. 걱정하지 마세요. 자, 좋은 하루 쉐어 아이카페에서 좀 확인하시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하셨던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